네, 여러분 보충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서피스 인테그럴 부분에서요, 네, 중요하게 좀 빠뜨린 내용이 중요한 건데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좀 첨언을 하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 서피스 인테그럴을 할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쓰는 편한 방법은 이제 파라메트라이즈가 되어 있는 거, 이제 그 경우에는 RU하고 RV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서피스의 노멀 벡터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 외에 이제 강의 시간에 소개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은 내가 표면의 방향을, 그러니까 위쪽이나 아래쪽 어느 쪽 방향을 내가 이제 그 노멀 벡터의 방향으로 할지를 미리 좀 염두를 해두고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거 얘기를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요런 거 우리가 이 갖다가 이제 그 서피스 인테그럴의 플럭스 인테그럴을 요런 식으로 컴포넌트로 표시한 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F3DA3를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사형을 통해서 DXDY로 바꾸는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잠정적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했던 건 뭐냐면은 그 DA 벡터, DA 이 에어리어 엘리먼트의 방향이 이 방향, 그러니까 그의 노멀 벡터의 방향이 이 방향이다, 이 방향이 아니라 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계산했어요. 자, 근데 내가 어떤 이유에서, 내가 다른 이유에서 이제 이것들 아래쪽 방향을 내가 만약에 n으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요거의 계산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똑같은 내가 벡터 필드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벡터 필드에, 예를 들어서 벡터 필드가 내가 F3가 Z 방향이라고, 플러스 Z 방향이라고 쳐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요 상태에 의하면 n하고 k를 갖다 내적을 한 거는 코사인 감마는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럭스, 내가 이제 요 엘리먼트를 통해서는 플러스의 플럭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나는 그렇게 이거를 n 방향을 하지 않고 반대 방향을 n 방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각도가 감마가 요게 감마가 돼야 돼요. 그죠? 그 180 마이너스 원래 거에 그거.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럴 건가, 서피스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실은 플럭스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지 위쪽 방향으로 가는 플럭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내가 요걸 갖다 XY 평면상에다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시킬 때는 내가 그거가 그 n에 내가 그 서피스의 방향으로 내가 잡은 방향과 이 XY 평면에서는 항상 이제 위쪽 방향이 이제 이 그 평면의 방향이 되잖아요. 요 방향하고가 사이각이 예각이냐? 예각이면은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반대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부호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는 요거 나머지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그 서피스 인테그럴을 방금 얘기한 그 공식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예제예요. 그 y = x 제곱 그 서피스. 그거를 내가 이제 그 플럭스 인테그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여기서 내가 지금 이 두 번째 인테그럴을 할 때는 그 서피스의 방향을 내가 이 방향으로 지금 암묵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요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을 내가 지금 서피스 방향으로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방향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YZ 평면상에 사용을 한 거는 요 방향과 YZ, 그러니까 X 방향인 거죠. 그거하고는 얘하고는 서로 예각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로 3Z 제곱을 갖다가 그대로 쓰는 거가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내가 XZ 평면에다 사용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요게 내가 서피스 방향이고요. 이거가 혹은 이 방향이 지금 Y 방향이죠. 그죠? 이거 두 개는 어때요? 서로 둔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F2 요거를 계산할 때는 내가 벡터 필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요거가 아니라 지금 뭐지? 요거. 자,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인테그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그래야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깜빡하고서 언급을 안 했는데, 그 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파라미터라이즈 된 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내가 서피스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걸 꼭 염두에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여러 이제 우리가 삼면체였던 평면, 이제 이렇게 평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여기도 지금 암묵적으로는 요 방향을 내가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노멀 벡터의 방향으로 지금 가져간 거예요. 요 방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DA하고 DX와 요 관계에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플러스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에 방향을 반대 방향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하는 것도, 우리 스칼라 필드 계산하는 요거가 아니라 요거죠, 요거. 이것도 계산하는 것도 내가 여기에서 요거를 지금 이 서피스의 M 방향으로 하고서 지금 내가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피스 인테그럴을 할 때는 항상 이 평면에 내가 그거에 어떤 방향을 M 벡터로 놨는지를 늘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파라미터로 두 개의 파라미터로 표현됐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입체 모양을 매틀랩을 이용해서 그려볼 것이냐 라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그 surf라는 커맨드를 쓰면은 돼요. 근데 이제 surf는 원래 x, y, z의 어떤 그 메쉬 그리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평면 u하고 v로 파라미터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번 u하고 v로 내가 메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꿔서 이제 x하고 y하고 z를 생성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토러스. 자, 토러스는 u하고 v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 각각 이제 동일하게 0에서 2파이 사이의 값을 가지는 이제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x, y, z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됐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매틀랩으로 그걸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 u하고 v를 내가 이제 메쉬 그리드를 써가지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0에서 2파이까지 0.1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u하고 v 우리가 이제 그 메쉬 그리드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번에는 x, y, z를 요 포뮬라에 따라 가지고 그죠? a 플러스 내가 이제 a를 2라고 하고 b를 1이라고 하죠. 그럼 2 플러스 코사인 v 그 다음에 코사인 u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y는 사인 u를 곱하고 z는 이제 이 사인 v 요렇게 이제 한 다음에 x, y, z를 내가 이제 각각의 이제 u하고 v 그 메쉬 그리드에 대응이 되는 이제 x, y, z 값이죠. 그거를 내가 3차원상에서 표현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토러스 공면이 되겠어요. 자,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게 뭐야? 홈에 잠깐만요. 실행하는 거가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예. 자, 하면은 자, 요런 게 만들어집니다. 엑시스 이퀄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자, 요런 이제 토러스가 만들어져요. 그죠? 자, 토러스 맞습니다. 자, 근데 살짝 이상해요. 이거 뭔가 가운데 떴네. 뭔가 살짝 빠진 부분이 이가 빠지듯이 빠진 게 지금 좀 보이죠. 그죠? 자, 요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커맨드를 써서 일부러 써본 건데요. 0에서 0.1 간격으로 2파이까지 가는데 2파이가 0.1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가 않죠. 그 맨 마지막 순간은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얘가 안 맞으면.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안 되고 실은 이제 내가 딱 맞게 진짜 시작은 제로 끝은 2파이가 정확하게 내가 매칭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UV를 밑에 식으로 메쉬 그리드인데 그 리니어 스페이스 해가지고 0에서 2파이까지를 100개의 구간으로 나누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빠짐없이 모든 그 메쉬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면은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런 그게 빠진 데가 없는 그런 예쁜 토러스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면도 마치 u하고 v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제 물론 구간만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uv 그 파라미터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3차원 공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 이제 플럭스 인테그럴을 하면서 이제 이런 공면에서 이런 벨로시티 필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플러스가 될지를 쭉 계산했잖아요. 자, 요거를 한번 비주얼해 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공면 위에서 내가 관심 있는 이 공면 위에서 이 벡터 필드가 어떻게 이제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지 그걸 해보고 싶다.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요런 걸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우선은 내가 이제 이 공면을 만드는 거는 방금 봤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메쉬 그리드 UV로 파라미터를 이제 UV 파라미터를 메쉬 그리드로 만들고요. 여기 같으면 이제 우리가 했던 U가 0과 2 사이, V가 0과 3 사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맞게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X, Y, Z를 우리가 생성을 하고요. 요 공식에 따라 가지고 U 제곱 V 이렇게 우리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를 갖다 그립니다.
그 다음번에 hold on 이제 그림을 잠깐 거기다가 이제 추가 덧대는 거에 지우지 않고 자 그다음에 벡터 필드를 갖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벡터 필드는 우리가 이제 퀴버 3라는 게 3차원이죠. 이게 보면은 이제 x하고 y하고 z 좌표가 있고 그 점에서의 이제 벡터의 x, y, z 성분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끝에 있는 2는 화살표가 좀 작아서 이제 스케일링 하는 거. 이제 2를 쓰면 2배로 이제 길이를 좀 느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x, y, z는 이미 내가 이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가 다 이제 x, y, z가 나와 있고, 그거를, 이제 x, y, 이제 뭐죠? v1, v2, v3. 여기 이거죠, 이거. 이게 3z의 제곱 6xz. 이걸 갖다가 이제 하는데, 자, 요거가 이제 3z의 제곱이고요. v2는 컨스탄트예요. 6이죠, 그죠? 근데 6을 이제 그냥 6만 쓰게 되면은 얘는 스칼라 값이 돼버리는데 실은 요거는 행렬, 우리가 메쉬 그 모든 포인트마다 다 정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x에다가 이렇게 생성되는 x를 갖다 영승을 하면은 돼요. 영승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1 컨스탄트가 되는데 행렬이 이제 뒤에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아니라 그 이제 1로 되어 있는 그냥 그런 행렬이 곱해지니까 딱 디멘전이 맞게 되죠. 자, V3는 이제 X하고 Z를 곱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퀴버 3로 하게 되면은 요 점에서 요런 벡터 필드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거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요. 어디있죠? 뒤에다 있겠구나. 그죠? 요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y 이퀄 x제곱이라는 공면이 되겠고 그 공면이 이게 원점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점들에서의 화살표들이 쭉 나와 있죠. 이게 유치의 흐름이 되겠어요. 아하, 이게 지금 원점 근처에서는 보면은 여기 지금 이쪽으로 살짝 이쪽 반대로 들어오는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는 이제 이 밖으로 나가는 방향. 이게 그 두 개가 이제 방향이 반대인 걸 딱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면 어떤 공면 위에서 벡터 필드를 비주얼라이즈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다룰 내용은 이제 볼륨 인테그럴 그러니까 3차원 적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는 다이버전스 시오렘과 그 다음에 스톡 시오렘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는데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좀 워밍업 차원에서 우선은 이제 볼륨 인테그럴 갖다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다 한번 좀 해봤겠지만은 좀 리뷰 비슷하게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좀 쭉 우리가 몸을 좀 풀어볼게요. 자, 뭐냐면은 내가 이제 앞에서 한번 했던 이제 example이 되겠는데, 아이고 x 이게 z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퀄 1 이라는 이제 원하는 방향을 향해 있는 그런 평면이 있고 그 평면과 각 xy 평면으로 둘러싸이는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이 사면체에 대한 우리 볼륨 적분을 이제 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밀도가 이 물체가 어떤 하나 이게 물체고요. 이거 하나의 물체이고 그거의 밀도 density rho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뭘 해보고 싶냐면은 이 전체에 그러면 이 사면체의 무게 m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작은 그런 우리가 이제 dx, dy, dz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볼륨 엘리먼트를 우리가 이제 잡고요. 볼륨 엘리먼트 dv는 이제 dx, dy, dz 이제 각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dx, dy, dz 이런 우리가 길이를 가지는 그런 우리가 직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이제 요 작은 이제 이 최적소의 부피는 dx, dy, dz 세 개를 곱한 거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무게를 곱하면 여기다 무게가 아니라 밀도를 곱하게 되면은 바로 그게 이제 요 작은 부분의 질량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모든 이 사면체에 내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게 전체 무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적분은 우리가 3차원 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써보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적분을 하냐?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최적소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 그죠? 그거가 이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의 dx, dy, dz가 되는데, 자, 이제 우리 구간을 좀 이제 나눠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뭐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냐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z를 가장 마지막에 적분을 하고 이제 x를 가장 먼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x를 적분한다라고 할 때는 y하고 z, y하고 z의 변수 값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x를 적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z를 고정했다라는 거는 z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건 z가 어떤 값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렇죠?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 모양이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z가 고정이 된 거죠. 자, 그거를 내가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x축, y축이 있고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y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이게 지금 z 값이니까 이는 1-z가 돼요. x도 마찬가지 1-z가 되는 거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야지 여기에서 요 관계에 의해서 이제 제한을 받게 되죠. 양쪽 구간 끝이. 자,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y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특정한 y가 되는 거니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x가 변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색깔 좀 달려볼까요? 요 구간, 이 구간 안에서 x는 바뀔 수가 있고요. 요 값이 얼마냐면은 이 값은 1-y-z가 되죠. 그죠? 1-z에서 이제 이게 y만큼 빠진 거. 그죠? 그 x는 이제 0에서 붙어서 그 값까지를 갖다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0에서 1-y-z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제 z에 의해서만 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y는 어디까지 변할 수가 있냐? 0에서 붙어서 1-z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y는 0에서 붙어서 1-z까지 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z는 이제 맨 바깥쪽에서는 0에서 1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구간을 바뀔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간을 갖다가 잘 이렇게 그 범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것, 맨 안쪽에 있는 이 변수는 바깥쪽에 y나 z가 지금 어떤 특정한 숫자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적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에서는 요거 할 때는 이제 z가 고정이 되어 있고, 다 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을 만드는 것이죠. 그죠? 자, 요걸 계산하는 거는 뭐 그냥 우리 쭉 이제 하면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게 세 개, exponential minus x, exponential minus y, exponential minus z 세 개가 곱으로 되어 있고, 세 개는 이제 우리가 각각의 이제 그 적분 변수가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exponential minus z 에서 1-z에 exponential minus y 0에서 붙어서 1-y z에 exponential minus x에 그 다음에 dx, dy, dz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요거를 가장 안쪽에 거를 먼저 적분을 해보면은 이게 1 exponential에 y 플러스 z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내가 넣어서 여기다가 넣어서 곱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y에 대한 적분을 한번 써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exponential minus z에 0에서 붙어서 1-z, 그 다음에 exponential minus y를 하나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2의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exponential에 z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게 dy, dz가 되고, 자, 요 적분을 이제 y에 대한 걸 하게 되면은 g에 1 마이너스 exponential. 요거는 이제 요거는 내가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y가 돼가지고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상수니까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그러면은 z-1의 exponential에 g-1 이거에 dz가 됩니다. 좀 지저분하죠. 쭉 계산해 보면은 뭐 여러분들 그냥 하나씩 텀 바이 텀을 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답은 1-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륨 인테그럴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이제 이런 최적 소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는 XYZ를 이제 잡았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적절한 범위에서 쭉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원통 좌표계하고 구면 좌표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 공면을 다룰 때 아주 일반적으로 어떤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서 쭉 계산하는 법을 했었는데, 많은 공학 문제에서는 실은 그 시스템의 지오메트리가 어떤 특정한 그 대칭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위주로 이제 어떤 이그젬플 같은 걸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거에 특화된 좌표계를 써서 미분법 혹은 적분법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거가 좀 더 효율적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 그러니까 이거 원통 좌표계가 되겠고요.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직교 좌표계에서 어떤 XYZ를 가지는 좌표를 가지는 그런 점이 있는데,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Z는 그대로 Z를 사용하는데 Z는 그대로 Z를 사용을 하는데, 내가 XY 좌표는 XY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 R과 세타를 써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인관이 이제 XY 평면에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점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게 이제 R이고, 그게 이제 X축과 이르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Z는 동일하게 Z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X하고 Y를 극좌표로 표현하고 Z는 그대로 우리 직교좌표를 사용을 하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원통 좌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폴라 코디네이트에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변수의 범위를 살펴보면은 이제 Z는 뭐 그냥 실수가 될 거고요. R은 원점부터 거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세타는 0에서부터서 그 다음에 이제 2파인데 2파이를 포함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2파이만큼 돌아오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내가 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점에 하나의 값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내가 한쪽만 선택을 해야 되고, 보통 시작점 0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원통 좌표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좌표 시스템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살펴보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적분해. 우리가 뒤쪽에 편미분을 할 때는 이제 미분 형태를 또 우리가 이제 할 텐데, 여기서는 적분 형태를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둬서 볼륨 엘리먼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봐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XYZ 직교 좌표계에서 볼륨 엘리먼트, 그러면 우리가 이제 dx, dy, dz였죠. 그죠? dx, dy, dz였어요. 그죠? dx, dy, dz. 자, 요거의 의미는 우리가 한번 봐보죠. 이게 워낙 우리가 익숙해 가지고 그냥 막 맨날 쓰는데, 실은 이거는 보면은요, 어떤 의미인고 하니, 여기는 이 우리가 직육면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여기 어떤 한 점이 내가 보고 있는 어떤 XYZ가 있고, 자, 거기에서 Y와 Z를 고정하고 X를 DX만큼 변화시켰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요 이제 우리가 그 변이 있어요. 그죠? 그게 한 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X와 Z를 고정하고 Y를 DY만큼 변화시켰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변이 이 변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그 XY를 고정하고 Z를 변화시키면 요 변이 만들어지죠. 자, 요 세 개의 변, 이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직육면체가 바로 뭐냐면은 볼륨 엘리먼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직교좌표계에서. 그게 dx, dy, dz를 세 개를 곱한 거가 그냥 요거의 심플리 그냥 요 우리 볼륨 엘리먼트의 최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워낙 습관적으로 써서 그렇지만 실은 그 의미를 보면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좌표계 시스템에서 어떤 하나의 변수를, 다른 두 개를 고정한 상태에서 하나의 변수를 조금 바꿨을 때, 각각의 바꿨을 때 만들어지는 그 우리가 변,
그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우리가 최적소 그거의 면적을 우리가 볼륨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곡면 좌표계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우리가 r과 세타와 z로 표현됐다고 칩시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그 세타와 z를 고정하고 r만을 dr만큼 바꾸면은 어떤 점으로 갈까요? 자, 그게 움직이는 점은 여기에서 이제 이 레디얼한 방향으로 이게 잠깐만 이게 약간 살짝 이게 평행하지가 않아서 내가 이걸 갖다가 평행하게 만들게요.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평행해야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세타와 z를 고정하고 r을 dr만큼 바꾼다라는 거는 그거는 내 z의 그것과 세타를 고정을 했으니까 요 방향으로 가야 돼. 레디얼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xy 여러분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그 xy 평면과 평행한 방향인데 레디얼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요거가 요 점의 좌표가 뭐냐면은 r 플러스 dr 세타 z. 세타하고 z는 같고 r 플러스 dr이에요. 마치 우리가 xy 거기에서 요 점이 의미하는 거가 이제 x 플러스 dx y z 그렇게 되듯이 요 점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변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r과 z를 고정하고 세타를 조금 바꿉니다. 세타를 d 세타만큼 변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게 살짝 옆으로 조금 이제 내가 움직였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갈 거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돌릴 건데 요 각도가 요 사이각이 얼마냐면 d 세타가 되고요. 그때 이제 얘가 움직이는 좌표는 요 점이 되겠죠. 요렇게 옆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 점. 요 점의 좌표가 r과 세타 플러스 d 세타 그리고 z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또 한 변이 만들어졌고요. 자, 마지막으로 r과 세타를 고정하고 z를 내가 dz만큼 움직이게 되면은 그럼 뭐가 되느냐? 이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면 되죠. 그죠? 요런 점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은 이렇게 써지겠죠. 우리가 r과 세타와 z 플러스 dz 이렇게 돼요. 자, 요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이제 직육면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내가 그림을 다 크게 그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직육면체는 안 보이지만은 실제 이게 되게 작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이고 그림 좀 이상하네. 이게 하여튼 적당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 살짝 이 그림 안 이쁘겠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이게 좀 잘 그릴 걸. 대충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기 이 직육면체, 그죠? 요 직육면체가 바로 뭐냐면은 원통 좌표계에서의 볼륨 엘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통 좌표계에서의 볼륨 엘리먼트 바로 이제 dv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요거에 우리가 이제 최적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직교 좌표계에서는 요거의 최적은 바로 요거였었는데 여기에서는 과연 요거의 최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이거 보면은 각 변의 길이를 결국 곱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요 길이 그죠? 여기 옆에 있는 이 길이는 요거는 지금 조금 가져와 보면은요. 내가 이쪽으로 가져와 보면은 요런 모양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요 방향으로 거리가 dr이고요. 그다음 요 방향으로는 지금 dz죠. 요거 두 개는 쉽죠. 자, 그런데 이제 요 길이가 과연 얼마일 것이냐? 자, 이 길이는 r 곱하기 그죠? 우리 호의 길이잖아요.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그 각도 사이각, 호의 사이각 d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완벽한 이게 호는 아니지만은 워낙 작아서 이게 거의 직선이나 호의 길이나 같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쪽에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r 곱하기 d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세 개를 곱한 거, 이 세 개를 곱한 거가 요 그 원통 좌표계에서의 볼륨 엘리먼트의 최적이 됩니다. 얼마가 되느냐? 바로 dv는 r dr d 세타 dz가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제 f의 r과 세타와 z의 어떤 함수를 내가 이제 최적분을 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내가 이제 서피스 인테그럴을 한다. 표면적분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통이 있을 때 그 원통의 그 옆면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 그 서피스 엘리먼트, 이 서피스 엘리먼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서피스 엘리먼트는 여기에서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R, 그러니까 이 원통의 반지름이 되겠죠. 이 원통의 반지름은 우리가 이제 컨스탄트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서피스 엘리먼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R이 constant라고 했을 때, 자, 그때 이 파란색 부분이 면적이 되는 거고, 그거의 이제 크기는 DA는 여기 이제 뭐 요 두 개를 곱하면 되죠? 요거하고 밑변 R 곱하기 D 세타와 DZ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 요거의 이제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R, D 세타, DZ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표면적분을 할 때는 또 방향이 또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죠. 그죠? 지금 여기서 표면의 방향은 우리가 이제 이쪽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방향 벡터에 n 벡터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n 벡터는 이제 뭐냐면은 이 n 벡터는 보면은 우선 어떤 방향하고 여기서 n 벡터는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레디얼한 방향이잖아요. 이게 보면 요거의 이면의 수직인 벡터는 우리가 항상 레디얼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그 레디얼 방향은 뭐냐? 레디얼 방향은 결국은 내가 이제 XY 뭐 위에 이쪽에서 내가 이제 뭐 본다고 치면은요. 옆 위에서 본다고 치면은 내가 XY 어떤 점이 있으면은 그냥 이런 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요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원통이 원으로 보일 거고요. 아이고. 그 원의 수직인 거는 항상 그 위치, 그죠? 그 위치 벡터가 바로 이제 노멀 벡터의 평행한 벡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n 벡터는 뭐냐면은 이제 z 성분은 없고 x하고 y하고 제로에 평행한데 내 크기로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유닛 노멀 벡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내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실은 그 원통의 반지름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거가 분모가 그래서 이제 r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 y 제로인데 x하고 y가 이렇게 되잖아요. r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r이 나눠지게 되고 남는 거는 뭐냐? 바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피스 노멀 벡터를 바로 우리가 그 원통 좌표계로 표현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제로가 된다라는 거. 그 실은 이제 노테이션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도 쓰냐면은 r 햇이라고도 써요. r 햇은 이제 r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유닛 벡터를 가리키는 그거니까 바로 여기서 이 서피스 노멀 벡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유닛 노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씁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그젠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그젠플은 콘인데요. 원통 대신에 이제 콘인데 이 콘도 실은 우리가 실린더리컬 원통 좌표계로 편하게 표현됩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z의 제곱, z가 0과 2 뭐 이렇게 되는 실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원통좌표계에서 우리가 이제 r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통좌표계에서도 이게 편하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나타내는 게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기 z값이 2가 되겠고요. 이 원통의 내부를 지금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볼륨에서 볼륨 적분을 하고자 하는 함수는 fxyz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겠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볼륨 인테그럴 이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x를 한번 봐보면은요, 이 x를 보면은 이 x는 x에 대한 적분은 이게 함수값은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x축인데요.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 플러스 마이너스 대칭이 되는 거죠. 그죠? 대칭이 되는데 그래서 부호는 반대가 되는 기함수가 되는데 적분 영역은 지금 양쪽이 대칭이죠. 그죠? 이게 지금 요 x에 대해서 플러스 x나 마이너스 x나 같은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첫 번째 x를 적분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y도 적분 값이 0이 됩니다. 그죠?
남는 거는 이제 Z만 남게 돼요. 이제 그걸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적분을 하는데 우리가 우선 함수는 Z가 되겠고 그리고 Z는 이제 우리가 이 원통좌표에서 그대로 Z가 되니까 놔두고 되겠고 우리가 볼륨 엘리먼트는 RdR 그 다음에 d 세타 dz 그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R은 이제 레디어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레디어스는 이게 내가 어떤 Z로 놓고 보면은 지금 R제곱이 4Z제곱보다 작으니까 지금 0에서부터 2Z까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 원의 이제 이 원의 이 내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0에서부터서 2Z까지 바뀔 수가 있겠고 이제 세타 방향으로는 한 바퀴 삥 도는 거니까 0에서 2파이까지 그 다음에 Z로는 0에서부터 2까지 이런 적분이 되겠어요. 그죠? 이걸 쭉 적분하면 됩니다. 뭐 Z는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참 맨 안쪽에서 바깥쪽에 적분되니까 빼고서 나머지를 쭉 적분을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 2까지 0에서 2파이까지 2Z의 3승 갖다가 적분하고 변수 집어넣고 Z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하면은 4파이에 그 다음에 맨 바깥쪽 Z에 대한 적분은 요게 돼가지고 값이 16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통좌표계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 코온 형태도 우리가 이제 원통좌표계로 잘 표현되는 그런 이제 모양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구면 좌표계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너무 쓸 게 좀 많아가지고 그냥 써진 거를 쭉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자, 이제 구면 좌표계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변수로 또 이제 표현이 되는데 R과 세타와 파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실은 이제 그 구면 좌표계를 지금 원통도 마찬가지로 구면 좌표계를 우리가 파라미터라이즈 할 때, 그러니까 원에 우리가 어떤 표면을 이제 파라미터라이즈 할 때 위도와 경도를 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가 의미가 대응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제 이 세타라는 거가 그 우리가 이제 경도에 해당이 되는 거겠고 이제 파이가 위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 위도라고 했을 때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로 플러스 2분의 파이, 밑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파이는 구면좌표계에서의 파이는 북극이 중심이에요. 북극이 중심이어서 북극으로부터서 몇 도까지 내려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0이 되면 파이가 0이 되면은 그거는 북극을 가리키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파이가 되면은 그거는 남극을 가리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세타라고 하는 건 이 각도는 세타 각도는 이제 0에서부터서 2파이까지가 되는데 그거는 아까하고 똑같은 원통좌표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중복성을 이제 중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2파이는 끝쪽은 이제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원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인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이제 그런 범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R 세타 파이하고 우리가 직규좌표계 XYZ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 우선은 이제 이걸 갖다 우리 XY 좌표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R 세타 파이로 표현되는 요 점에 대해서 그 점을 내가 X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원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거리 그죠? 그랬을 때 XY 평면상에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은 R 사인 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R이고요. 그죠? R에다가 내가 이제 사인을 하게 되면은 R 사인 파이가 되죠. 그래서 R 사인 파이가 XY 평면에서 원점부터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X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게 세타니까 X축으로부터의 각도 얘를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은 X좌표가 나오게 되겠고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은 Y좌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게 Y좌표. 그죠? Y좌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Z좌표는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그 R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곱하면은 그게 Z좌표가 돼요. 그죠? 그래서 R 세타 파이를 내가 이제 XYZ로 바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거는 많은 물리책에서 실은 이제 이 세타하고 파이가 좀 기호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단 저도 이제 그거에 되게 익숙한데 저기 뭐죠? 그 경도를 나타내는 걸 보통 파이로 쓰고 위도를 나타내는 걸 세타로 쓰는데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제 또 많은 수학책에서는 이 세타랑 앞에 그 원통좌표계에서의 그 각도 세타랑 이제 일치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세타를 요걸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두 개가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 r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거가 이제 r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걸 직접 우리가 이제 제곱해서 더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를 지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좌표를 갖다가 x, y, z 직교 좌표계와 원통 좌표계를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켰던 겁니다. 자, 그럼 앞에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륨 엘리먼트와 서피스 엘리먼트를 살펴보겠는데요. 똑같아요, 원리는. 뭐냐면은 볼륨 엘리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내가 r 세타 파이 점에서 세타하고 파이를 고정하고서 각도는 고정하고 거리만 바꾸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겠죠? 요게 나오겠고요. 그거의 거리는 dr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r과 파이를 고정하고 내가 세타를 갖다 변화시킨다. 그 얘기는 이거 갖다 내가 이제 이렇게 뭐죠? 옆으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내가 나란히 옆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요 길이는 우리가 이제 여기 이 길이는 이걸 우리가 이제 XY 평면에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이걸 XY 평면에 투영을 해보면 이건 이제 그대로 평행하니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고 요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요 각도가 D세타인데 이 길이가 이 호의 그러니까 이 반지름이 요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거를 내가 여러분 그 뭐지 그 실제 이렇게 팔을 흔들어 보면 되는데 팔을 옆으로 흔드는 거기 때문에 팔을 갖다 내가 쭉 뻗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때 얘가 변하는 길이는 이 길이가 돼야 돼요.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본 것처럼 r sin 파이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 혹은 요 길이는 r sin 파이에다가 요 각도를 곱한 d 세타. 요거가 r sin 파이의 d 세타가 여기 이제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dr 그다음 요거 이제 d 세타를 바꿨을 때 이만큼 바뀐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를 바꿨을 때 파이를 r과 세타를 고정하고 파이를 바꾼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팔을 갖다가 위아래로 흔드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바로 반지름. 이게 반지름에 대해서 바로 내가 그게 반지름이 돼 가지고 d 파이만큼 바꾼 거니까 그때 바꾸는 이 길이는 얼마냐면은 r 곱하기 d 파이가 되겠어요. 이 각도. 자, 그래서 여기서 각도를 갖다가 좀 적어 줄까요? 여기다가 추가로 요 각도가 지금 이제 d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요 길이 r d 파이 dr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 길이는 r sin 세타 d 파이. 요 세 개를 곱한 거가 요 볼륨 엘리먼트. 구면 좌표계에서의 볼륨 엘리먼트의 그 입체적이 되겠고요. 그건 곱해 보면은 r 제곱 sin 파이의 dr d 파이 d 세타. 좀 복잡하죠?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여기 이 최적수 구면 좌표계 그 최적수에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의 표면에서의 그 이제 이 표면 그 서피스 엘리먼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r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제 요거하고 요거만 이제 곱하면 되니까 r 제곱의 sin 파이 d 파이 d 세타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방향. 이 서피스 엘리먼트의 방향은 그 레디얼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xy가 구면 좌표계에서는 xy 방향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원점으로부터서의 그 위치까지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뻗으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xyz 그 위치 벡터에 비례하는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는 xyz에 비례하게 되겠고 그거의 크기로 나눠지면 유닛 노멀 벡터가 되겠죠. 이 점의 크기는 뭐예요? 거리니까 r이 되겠죠. 구면 좌표계에서 r로 나눠지게 되고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좌표를 여기다가 여기 이 관계식을 넣게 되면은 n 햇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요거를 내가 이용을 해가지고 몇 가지 간단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이제 surface area 그러니까 어떤 데 구가 있고요. 그 구의 그 일사분면에서의 일사분면의 1 first 옥탄트 쿼드런트는 아니고요. 옥테턴트가 됩니다. 옥탄트. 그러니까 제 184분면이라고 하나? 그래서 옥텐트에서의 그 구에 이제 우리가 그 면적을 이제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자, DA를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DA를 적분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반지름이 a니까 그냥 r은 컨스탄트 a 제곱으로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sin phi d 세타를 적분하는 건데 적분의 영역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8분면에 8분면에 있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파이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바뀌게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d 세타 요 방향 각도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죠? 이 파이가 2분의 파이인 거가 바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제1 이 8분면에서가 합분의 영역이 이제 표현되는 건데 그 이제 겉의 면적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적분 영역을 내가 요렇게 정하면 되겠고 이걸 쭉 계산을 하면은 2분의 파이 a 제곱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4파이 a 제곱을 구의 표면적 4파이 a 제곱을 8분의 1을 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그젬플은 이제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데 뭐냐면은 유니폼 스페리컬 라미나 그러니까 이제 수박 껍질 같은 거예요. 반지름이 A는 얇은 수박 껍질인데 그 수박 껍질을 Z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그거에 그 이제 관성 모멘트를 구해라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반지름이 이제 A이고요. 그 다음에 토탈 매스는 M이에요. 이게 자, 그럼 우리가 전체 매스가 M이라는 거는 이게 구의 전체 표면적은 4파 이게 유니폼하니까 또 이제 다 균질한 물질이니까 이 무게를 표면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단위 면적당의 매스 덴시티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뮤라고 하면은 이거는 컨스탄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이 그 위에 있는 어떤 작은 서피스의 작은 에어리어 엘리먼트 DA에다가 뮤를 곱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요 작은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무게가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얘가 이제 이 축으로부터서 이게 Z축이니까 이게 지금 X 좌표 X하고 Y가 지금 이게 X하고 Y라고 하면은 이거 지워져버렸네. 요거에 XY의 그 제곱, 그 거리의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그거를 곱해가지고 무게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곱해서 전체 서피스를 다 적분한 거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한 그 스페리컬 라미나의 그 이제 관성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일단 써놓고 나서 우리가 얇은 정의를 써놓고 나서요. 그다음 이걸 우리가 이제 구면 좌표기로 바꾸는 거예요. 우선 DA는 여기 있는 요 공식에서 지금 R이 A니까 A제곱의 sin 파이 D 파이 D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내가 여기에서 요거 갖다가 이제 여기다 A를 바꿔놓고 제곱을 해서 더하게 되면은 A제곱의 sin 제곱 파이가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적분을 갖다가 구면 좌표기로 표현한 다음에는 이제 적분의 영역을 갖다가 하는데 D 파이하고 D 세타인데 파이는 이게 좀 뭐 전체 우리가 9가 되는 거니까 전체 모든 영역, 모든 가능한 세타하고까지 다 적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파이는 0에서 파이까지, 세타는 2파이까지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 적분의 영역이 나눠지게 되고 안에 걸 갖다가 적분을 이제 사인 제곱, 사인에가 사인 3승 파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A의 4승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뮤 했던 거 앞에다가 이제 뺍니다. 그렇죠? 요거를 적분을 하면은 되고요. 요거를 적분을 하면은 여기서는 사인 제곱 파이 하는 거 여러분이 할 수가 있죠. 요걸 갖다 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파이에다가 사인 파이를 한 다음에 코사인 파이를 내 최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럼 적분이 되고 바깥에 있는 세타는 그냥 상수로 나오게 되고 2파이로 계산하게 되면은 3분의 2의 MA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면 좌표기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스페리컬 시메트릭이 있는 어떤 그런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볼륨 엘리먼트를 방금처럼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쭉 따져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데 그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 변수 변환. 우리가 앞에서 2차원 평면에서 그 이제 변수를 변환을 했을 때 어떻게 볼륨 엘리먼트가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 야코비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었죠.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뭐였었냐면은 어떤 우리가 UV라는 공간에서 DU, DV 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가 실제 이제 XY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야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야코비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비슷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3차원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면 좌표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R 세타 파이 좌표계에서 이렇게 DR, D 세타, D 파이 이렇게 3차원
그러니까 각각 이제 직각으로 되어 있는 이제 r 세타 파이 공간에서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영역이 x, y, z 공간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려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벡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하고 세타를 고정하고 r을 dr만큼 변했을 때 그때 이제 바뀌는 이 벡터는 우리가 이제 x, y, z의 편미분을 r에 대한 편미분과 그다음 이제 dr를 곱해서 이제 구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두 가지 벡터 이제 d 세타, d 파이에 대한 것도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평행 육면체, 이 육면체의 볼륨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그 지난 벡터 미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세 벡터의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그러니까 두 벡터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고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의 절대값이 요 평행 육면체에 우리가 그 면적이 된다, 그 볼륨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했었고요. 요거의 표현식을 보게 되면은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2차원 야코비안을 3차원으로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x, y, u, v였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x, y, z, r 세타 파이가 되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규칙을 위에 거는 행을 바꾸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밑에 거는 이제 열을 바꾸면서 r 세타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되고요. 이때 나오는 이 행렬의 행렬식 값, 이 행렬식 값은 우리가 계산하면 이제 x, y, z는 우리가 구민좌표기에서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거를 편미분을 하고 행렬식을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r 마이너스 r 제곱 사인 파이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이거의 절대값이 이제 우리가 그 볼륨 엘리먼트 앞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dr, d 세타, d 파이 앞에 이제 야코비안의 그 이제 절대값 그걸 넣게 되면은 r 제곱 사인 파이 dr, d 파이, d 세타가 돼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계산했던 그 볼륨 엘리먼트가 정확하게 같은 표현식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 원통 좌표계도 마찬가지 식으로 우리가 야코비안을 통해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충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